지난 집중호우로 관내 전 지역 그 침수 지역 현황을 보시면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안동, 부원동, 삼계동을 제외하고 모든 게 침수 지역 공통점이 있거든요. 보십시오. 네. 바로 강 근처나 저수지 또는 소류지 하류 침수가 일어났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저류지가 하류 쪽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호우가 시작되면 저지대가 침수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강 주변에 지금 침수 지역 위치가 제가 다 비교를 했는데 관내 저류 대부분 위치가 다 침수 지역인데 침수 위험 지역에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류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있는 곳은 침수가 다 됐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질문 답변 드린 사항은 인위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된 유수지를 중심으로 답변 드리고요. 이제 저류지라면은 상당히 큰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던 일반 농업용 저수지나 소류지, 그리고 하천 인근 낮은 지역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 저류지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는데 봐집니다. 그 외에 지금 침수 지역에 예.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좀 있어줘야 되는데 시설이 좀 위치를 사전에 예. 이제 검토라든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예, 지금 이게 저류지 지금 예. 의미가 있을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도시개발이나 택지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는 관련법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그러면 침수 예방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저류지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관련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질문은 당연한 제 답변은 당연한 이제 답변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지난번 제가 대동첨단 산업단지 실현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34.8%가 사라진 채 승인이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자주 변경이 됨으로 해서 있다가 없어지고 한 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류지 규모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네네. 그때 아니 설계 변경이 자주 변경이 되는 거. 30몇 프로가 저류지 규모가 없어지고 줄어졌다 있던 게 그 말씀 없어지죠. 아닙니까? 예, 예. 그때 답변을 드릴 때 그 저류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수리 계산을 통해서 저류지 적정 규모를 측정을 해서 아마 지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국장님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지금 최초 설계를 저류지가 있던 아니 이거 아닌데. 대동면 마을 주문 인근 자료. 예. 대동 산단 저류지를 없애는 바람에 대동면 마을 주민 침수 피해를 요번에 입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대동산단 안에서 나오는 강우에 대해서는 대동산대 저류 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대동면 지역이 대동산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농경지나 기타 가구나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 대동산단에다가 저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아마 잘 아니 국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정 질의에서
33.8%가 없어지면서 생겼던 부분 대동 저쪽에 예를 들면 지금 산단 마을 아래에 지금 침수가 다 됐어요. 제가 말씀을 네, 안 그 드리니까 없애는 바람에 그 대동산단 내 저류지는 대동산단 구역 안에 발생되는 강우에 대해서 그게 옛날에는 논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류 기능이 있었지만 개발이 되면서 저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떨어지는 강우를 밖으로 배출할 때 시간을 들여서 배출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하는 거고 구역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수 펌프장이나 하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지금 치부를 하시는 거예요? 치부가 그 아니고요. 얘기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저지대들이 있습니다. 그 저지대들이 보면 대부분 배수 펌프장이 있거든요. 배수 그 펌프장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정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저류지하고는 일단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일단은 국장님 침수라는 결과가 지금 나왔어요. 그 국장님 말씀 저류지 이전에 때문에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강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은 재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침수가 될 지역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죠, 것밖에 안 아니죠. 됩니다. 시민이 들었을 때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침수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류 시설 이제 저장 관리 같은 거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저류 시설은 우리 산단에 안에 있는 거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달에 경제국에서 저희들 도시관리국으로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봐서 지금 저류지에 대해서 우리 재검토가 전면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현재 기존 산단의 기준에 따라서 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골든루트 산단의 제초 작업이 안 된 걸 보여주셨는데 방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저류지에 대해서는 산단 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 없지만 시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또 시설의 기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전체적인 규모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한 번도 저를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시설 재기능을 규모에 유지할 수 대해서는 있도록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단에는 적정 규모로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들여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 하는 저류지라면 제가 이 지정 질의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음 환경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예, 아까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을 질의를 네.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용조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영 이지구 저류지 사업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전체 142억을 들여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의 일부분이 진영 저류지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의원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던데 저희들은 29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그럼 29억이 투입 그러면은 예. 나머지 나머지 사업은 진영이나 여대리 사업비에 지역에 포함이 안 됩니까? 아니 수수 블록을 거기에 깔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 진영 저 여대리하고 진영 이루에 다 전체적인 사업이 그 있고 투수 블록을 그만큼 깔아야 되는 이유가 그 지금 완전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거하고 지금 답변 완전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네. 의원님한테 드린 사업비는 저류지 어떻게 그 안에 그럼 제가 질의를 관리를 들은 거에 했느냐에 대해서 대해서 다른 드리고. 답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답변 나온 건 29억의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29억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그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확인해 확인해 주십시오. 어쨌든 전체 사업비는 142억 사업비 중에서 진영 저류지 안에 투입된 제가 사업비는 현장에 가봤을 때 29억입니다. 투수 블록이 네. 그만큼의 44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면서 투수블록은 업체 배불러 주기지 그 네. 돈으로 가지고 차라리 수로의 제방을 갖다가 네. 좀 높이는 작업을 하든지 그 저류지 관리 유지를 할 수 있는 쓰든지 안 그러면 시민한테 더 장소를 제공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썼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한 다른 답변을 가져와서 이제 와서 이 자리에서 그 금액을
예, 어쨌든 말씀하시면. 예, 의원님하고 그럼 뭐 다시 예,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다시 자료를 드리겠고 예. 다시 한 말씀드리면 요 안에 투입된 사업비는 29억 원이 맞습니다. 저리지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저는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그러면 예.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거 다시 도시관리국장님.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네, 아까 그 보신 자료인데 저게 저류지로 보이십니까? 저희들이 좀 관리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사회 기반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해서 우리가 손 못 댄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산단을 관리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제가 했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저게 정글숲인데 이게 만약에 어떠한 장비가 지금 관리를 해도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사진상으로 봐서는 제초 작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게 저희들이 제초로 제초 작업 보이십니까, 국장님? 뭐 수풀이 들어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제 키 3배도 넘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저거로 인해 가지고 물이 빠지지를 못해서 요번에 침수 지역이 저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물을 유수를 해야 되는데 칠산서부동 그다음에 장류 어딥니까? 수가동 이 다 원인이에요. 저희 자리하고 수십억을 칠산서부동하고 들여가지고 수가하고 이렇게 관리를 안 위치는 해가지고 엄청나게 멀리 있습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로 아닙니까? 예? 통로 아니에요. 수문이 다릅니까? 저류지라는 것은 네. 기존의 투수청이 불투수청으로 되면서 포장이나 이런 게 되면 비가 바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임시 이래 저류를 해서 강으로 내보내는 시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초 관리 잘 하십시오. 제초라고 하셨으니까. 예. 다음 행정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신종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곳이 다 저희 시유지 맞죠? 시유지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면 고등도 일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아마 산업단지가 관리를 하고 우리 시유지가 기부받은 거 맞죠? 기부 채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시유지가 맞는 거죠? 예. 근데 시유지에 관한 관리를 보면 담당 부서가 다 각기 있겠지만은 행정 우리 담당 부서 맞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 그 공유재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는데 네. 저거는 행정재산이라서 행정재산 맞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장님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은 관련 부서에서 이 주기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부서마다 다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언니 지적하셨듯이 조금 뭐 제초 작업이라든지 부실함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제발 제초가 아니거든요. 제초라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드십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행정재산 필지가 한 24,000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재산은 한 400필 정도 되는데 그 행정재산에 보면 도로, 하천, 국어 저는 유수지도 다 포함됩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국장 다 계시니까 어떻게 좀 관리를 잘하겠다는 생각 갖고 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부터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부분인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김해시 장류 수가동 청년 농업인으로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홍수 피해를 받은 재배 작물을 전부를 폐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지역에 그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 사진은 해당 청년 농업의 재배 하우스거든요. 다음날 하우스에 보면은 열대 과일이 재배지 과일이 모두가 물에 들어가서 단 한 개도 판매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그냥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10초짜리 동영상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강으로 보이시죠? 예, 원래 농경지인데 침수가 많이 맞습니다. 돼서 농지인데 강으로 보입니다. 한 청년 성인 남성이 허리까지 물이 찼거든요. 이 청년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도 되지 못하고 피해액의 대부분 자비로 감당해야 되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일가의 농가 다 이렇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호우대책 강구 조리시설 잘 해왔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비 계획이 잘 세웠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 차원에서 같이 시정지를 하게 되었고, 청년 농민들 보면 행정 실수로 인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되는데, 자, 국장님, 예, 여기가 특별재난 지역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아까 그 문종주 국장님이 말했다시피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제가 알기로 9억 5천만 원 거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해당 그 피해 금액이 그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피해 금액이 작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예, 거기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출하는 지수에 규정이 법 때문이죠. 예, 규정된 그렇습니다. 법.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이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시는 농어촌 공사로 미룰 거고 농어촌 공사 우리 시로 미룰 거고 좀 그런 게 있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번 그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 농가 피해가 한 800농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사실 이제 정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피해 금액이 총 8억 3,700만 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농업 피해 금액이 8억 3,700인데 그 중에 대부분 한 70% 정도 피해가 칠산서부동하고 그 대동면하고 두 개 지역이 70% 자, 약간 이거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비교를 하신다면 국장님하고 저 같은 버스를 탔는데요. 같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국장님은 보상이 안 돼요. 저는 보상이 되는 이런 기가 차는 현실인데, 자, 이거는 우리 김해시와 농어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아, 근데 의원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네. 특별재난지역 지정하고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관계없이 네.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 이제 국비를 좀 지금 더 그럼 받아온다. 여기 우리 그렇게 해당 됩니다. 청년 농업인 여기 뭐 지원이 가능한 게 있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 분야에는 두 가지가 지원됩니다. 대파대하고 농약대하고 지원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대파대는 완전히 갈아엎는 경우에 농작물을 갈아엎는 경우에 지원하는 게 대파대고, 또 갈아엎지 않고 농약 마칠 경우에는 이제 농약대가 그 기준에서 지원이 됩니다. 예, 이게 행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갔다 얘기를 들었는데, 갔을 때 지금 현재 아무 대책도 없고 농어촌 군사와 김해시 중간 역할을 해주겠다는 답변만 해줬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땡겨 오셔가지고 이 청년 농가의 아픔을 달래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국장님 뭐 그거는- 이래라 저런 말씀 못 예, 하시겠지만 그건 제가 안타깝죠? 제 3자로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칠산 서부동 바로 옆이라는 이웃인데도 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제가 KBS 방송국에 기후 변화 대응으로 해가지고 그 열대 작물 그 보험 가입을 해줘야 된다는 조례를 지정한다라는 뉴스 보셨습니까? 아, 그 조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갈수록 아마 이런 집중호우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아마 그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아마 필요하지. 제가 면밀하게 법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지지변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저희들도 참
농민분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조금 더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 분도 많이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렇게 좀 소외되지 않도록 잘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 농가들이나 그 비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손과 발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함께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농어촌, 농어촌은 우리 시, 국회의원은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게 답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기후 변화 그 작물 쪽도 같이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작업 발언. 네,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이번 호우 피해는 어쩌면 일부라도 어쩌면 꽤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있는 각종 대비 시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속적 유지 관리에 힘써왔다면 이 같은 모든 것을 잃은 피해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상황은 본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조성된 저류시설들을 반드시 전수조사하여 현재 저류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부디 본 의원의 질의를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안전한 김해시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